경제를 보는 깊이, 경제를 깊이 있게 보는 시선. 네, 예민수의 딥사이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상회담 그 자체만으로 보면 사실 주식시장의 방향을 위로든 아래든 돌릴 건 아니겠습니다만, 마침 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으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살아나는 측면이고요. 관련해서 정상회담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읽어야 될 인사이트, 그리고 6월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수급까지 체크하는 시간 오늘 딥사이트에서 준비했습니다.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창훈 자금운용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회담을 외교적으로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주요 핵심 산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미국과의 첨예한 미국도 이제 전략 무기화를 하려고 하는 시점이어서 또 일견 인사이트가 좀 필요한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단장님. 네. 투자자 입장에서. 네. 네. 이제 여러분들 다 네. 여러 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되고 해서 아시겠지만은, 네. 이제 정치 외교적인 부분이 이제 북한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접근 방법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네. 부분이 분명히 좀 변화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쿼드라 그래갖고 소위 얘기해서 크게 보면 이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이렇게 부딪히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미국, 일본, 또 호주, 인도 이렇게 해서, 네. 그런 이제 해양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해양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세력의 가운데에 저희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근데 저희 나라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 외교적으로는 사실 미국에 가깝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또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균형된 입장을 갖춰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만 반도체 이야기,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주장하는 게 또 이제 그린 뉴딜이잖아요. 예. 그린 정책.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부분,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열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들은 백신이잖아요. 백신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네.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어쨌든 간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국면에서 성장주들이 좀 외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반도체, IT,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이 마침 때가 돼서 혹은 이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다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지금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전 된다고 봐요. 네. 네,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주식을 매매를 할 때, 네. 물론 이제 빠르게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큰 그 트렌드가 뭐냐 하는 거를 보고, 네. 그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매매하는 게 사실은 좋잖아요. 메가 트렌드를 봐야죠.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보면.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반도체나 전기차나 이런 거는 메가 트렌드라고 봐야죠. 예. 근데 반도체도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건 크게 보면은 일단 올랐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팟 프라이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반도체 가격을 보면은 이제 고정거래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데, 네. 스팟 프라이스는 좀 많이 올라와서 약간 조정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의 반도체 지수도 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대만에 있는 TSMC도 좀 조정을 받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 보면 나오는 기사나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오는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 언택트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러면은 반도체 사이클도 한 연말쯤 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은 또 다른 시각은 아니다. 이번에 오는 거는 굉장히 슈퍼 사이클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 이상의 디맨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이쪽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슈퍼 사이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트렌드, 전기차 이야기도 나왔지만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클라우드라든가 온라인 뭐 모든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를 좀 짧은 매매 타이밍의 관점이 아니고 네, 긴 트렌드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충분히 됐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그리고 또 해외 시장도 보면 마이크론이나 뭐 TSMC나 이제 한 이틀 전부터 반등하니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2분기의 실적이 뭐 누구나 알겠지만 굉장히 좋게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동안에는 우리 시장에서 계속 팔았지만 외국인들이 만약에 사는 입장을 돌아선다고 하면 또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 할 수가 거고요. 없겠죠. 그래서 네. 좋게 보고요. 배터리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크게 보면 전기차가 이제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침투율이 뭐 4%라든가 네,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고 앞으로 이게 뭐 계속해서 뭐 이제 2030년부터는 유럽 같은 데에는 가솔린 차량은 생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게 메가 트렌드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보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중국하고 유럽은 그래도 그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더 주류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미국은 조금 늦었죠. 근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미국 환경, 뭐 전기차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정책적인 방향이 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뭐 워낙 큰 시장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는 뭐 대단한 호재라고 생각하고요. 또 최근에 뭐 기사에 나오지만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네. 포더 같이 해서 조인트 벤처로 그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터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그 전기차 관련된 테마는 메가 트렌드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가장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외교적인 관계에서 미중 간의 갈등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핵심 산업들이 잘 될 거냐, 가장 궁금해하시는 반도체, 2차 전지 얘기하셨고요. 뭐 어떤 핵심 섹터 얘기하는 건데 자동차 얘기도 조금 뭐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자동차는 그런 점에서 이제 보면. 사실 테슬라의 전기차도 이제 위협받고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다 지금 이제 전기차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현대차의 앞으로의 위상이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게 봐요. 예.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제가 이제 작년에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예. 이제는 테슬라의 독주 시대는 아닐 거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맨 처음에 전기차라고 하는 혁신을 처음 주도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존의 자동차를 만들던 많은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를 플랫폼으로 봤을 때 플랫폼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앞서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 플랫폼 기계로서의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하고 또 다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약간 좀 뭐 완성도가 떨어져서 네. 뭐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그냥 이게 뭐 고장나거나 그렇죠. 네. 근데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동차는 훨씬 더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들이 전기차로 돌아섰을 때 충분히 뭐 테슬라 혼자 독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현대차는 좀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보는 게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전기차 플랫폼을 깔았잖아요, 그죠? 그 전기차 플랫폼 EGMP 그거를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저 폭스바겐하고 네. 그다음에 뭐 테슬라는 물론 있지만 현대차가 들어온 거고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 공장을 져갖고 전기차를 거기서 생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결국 뭐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언제든지 미국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새로 공장을 짓고서는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현대차를 봐야죠. 그래서 길게 보면 현대차도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그다음에 우리가 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어쨌든 한국의 대기업들, 성장 산업들이 가 있는 섹터일 텐데요. 그에 관한 이야기부터 이창훈 당자님께 들었고요. 네, 다음에 이제 저희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시장에는 한미 정상회담 말고도 여러 지금 그 악재의
산을 넘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공매도도 그렇죠. 뭐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 또 올랐지요. 인플레이션 우려들을 뚫고 왔는데 과연 이 파고를 계속 뚫을 수 있을 것인가 핵심 이슈와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긴축 우려 또 종국에는 FOMC에서 몇몇 분이 자산 매입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연준의 시계가 좀 긴축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데이터 디펜던트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겠지만은 2008년 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풀고 그다음에 똑같은 과정을 지금 반복해 온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테이퍼링부터 시작해서 금리 올리는 과정. 그때 그 옐런 의장이 나와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늘 했던 얘기가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테이퍼링이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들이 그 많이 이슈가 됐던 물가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게 나왔는데 페드의 입장은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다, 텐터티브한 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뭐 그렇게 테이퍼링을 금방 할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보다 물가가 높게 나오는 숫자가 계속 길어진다. 그러면은 페드에서도 조금 빨라지겠죠, 시계가.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왜 이번에 그 FOMC 의사록에서도 보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조금 나왔잖아요. 예.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미리 견제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오버슈팅하지 않게. 어제도 미국 시장이 올라간 원인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숫자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물가 연동 국채하고 그냥 국채하고 금리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일종의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면서 시장이 좀 더 안도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시장에 대해서 니네들이 좀 알아서 조금씩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테이퍼링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오히려 걱정해서 조금씩 천천히 가면 테이퍼링은 점점 좀 늦어지는 거고. 네, 오히려 건강하게 좀 다지고 그렇죠. 가는. 시장에서 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빨리 가면 네. 테이퍼링은 빨라지는 거고.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대 그런 우려를 가지고 미리 좀 그에 따른 포지션을 미리 구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네. 아직은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게 그 이슈일 거고요. 이제 국내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연기금이 정말 원성을 사면서 그동안 주식을 계속 매도해 왔는데, 그러니까 5월 한 3일부터인가 지금까지 보니까 아주 소폭, 눈곱만큼 이제 순매수. 그러니까 아직 뭐 적극적으로 산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종목별로는 좀 사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연기금에 이제 적어도 매도세는 끝나고 종목별로 좀 들어올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봐도 될까요, 소급상? 글쎄요. 연기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중립적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국민연금 말고 다른 연기금들은 살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워낙 국민연금이 크니까. 근데 국민연금은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해외 비중을 늘려나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전략적 허용 가능한 그 배분 기준을 조금 넓혀놨기 때문에 강제로 팔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적극적인 매수세로 들어오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 연기금 매수 매도 종목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제가 보기엔 연기금이 직접 의사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운용사들이. 네. 국민연금이 그거 할 만한 인력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건 아니고 국민연금이 바깥에 이제 그걸 위탁이라고 하죠. 아웃소싱한 그런 자산운용사들이 국민연금 계정을 갖고 매매하는 거니까 자산운용사의 판단이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공무원연금공단에도 계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연기금이라고 하는 거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자금의 비중이 대략 뭐 압도적이라고 그랬는데 한 80% 이상 됩니까? 대략? 예. 그건 근데 그렇죠.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연금하고 사학연금하고 합해갖고 한 35조쯤 될 겁니다. 전체 자산 규모가.
그런데 국민연금이 800조니까 네. 그 비교가 안 되죠. 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비중보다도 훨씬 더.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연기금에 최근에 이제 적어도 이제 워낙 매도를 많이 하고 사실은 매도가 나올 때는 시장에 부담이 줬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매도가 그렇죠. 나올 때는. 예. 그렇죠. 근데 적어도 매도가 멈췄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사는 거를 좀 보고 있는 건데 그거 역시 추세를 이제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결국 수급상에서는 외국인을 봐야 됩니까?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국내 기관은 지금은 중립이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뭐 공격적인 매도는 안 할 것 같고요. 네. 중립이라고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개인들이 주가 되고 있는데 개인들을 넘어서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세력도 이 추세적으로 살 수 있는 그 힘은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근데 저는 들어올 거라고 봐요. 어떤 이유에서요? 예. 펀더멘탈하게 우리 시장이 싸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1분기 실적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더 좋아요. 아, 더 좋습니까? 조금 덜 할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그거는 뭐 YOY 개념으로 네네. 해서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덜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전체적인 규모로 해서 분기 대 분기로 보면 저는 더 높을 거라고 봐요. 그냥 심플하게 봐도 2분기 되면은 반도체 관련돼서 훨씬 더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하게 보면 밸류에이션도 안 비싸고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고 그러면은 뭐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게 언제냐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냐 하는 건데 그럼 이제 그런 여건이 어떤 여건이냐 하면 우선 첫 번째는 이머징으로 돈이 넘어와야 돼요.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머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머징으로 돈이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머징으로 돈이 넘어올 만한 조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머징으로 돈이 넘어오려면 하나는 돼 있어요. 달러가 기조적으로 약세로 가는 거. 달러로 약세로 가면 돈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네. 돼요. 근데 두 번째, 미국의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자금이 이쪽으로 안 넘어와요. 미국 안에 오히려 미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이머징하고 선진국하고 지수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이에요. 네. 왜냐하면 뭐 미국은 올 7월이면 거의 다 정상화 되잖아요. 유럽도 네. 영국 같은 데도 많이. 네, 영국 이미 됐는데요. 됐고 예. 유럽도 뭐 미국을 이어서 어쨌든 연내에는 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이머징 국가든 거꾸로 인도, 대만 뭐 더 오히려 확산되고 있잖아요. 저희 나라도 백신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 백신의 격차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 그런 여건들이 형성되면 네. 자금이 이머징 쪽으로 들어오고 그 이머징 쪽으로 들어오면 아마 우선적으로 한국을 살 거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중요하신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백신 그런 그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백신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뭐 이번에 뭔가 네. 저는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성과가 있지 않겠어요? 네.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렇죠. 이번에 네. 이제 백신, 방미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전에 네. 뭐 이미 삼성바이오 이런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오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가 있겠죠. 당연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 사장이 미국 가느냐 안 가느냐가 관심이었는데 회사 측은 얘기 안 해줬잖아요. 결국 삼성바이오나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들이 동반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국내는 그렇고요. 말씀하신 인도라든지 이머징 전체에 대한 그 백신 보급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혀야 자금들이 조금 넘어올 수 있다. 미국의 환경과 함께 좋게 보셨습니다. 5월이 참 힘겹게 5월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은 봤던 건 계속 실적이었거든요. 그 밖에는 여러 악재, 공매도 재개, 뭐 긴축 우려, 인플레이션이었는데 6월을 좀 준비하면서 투자자들이 봐야 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6월을 보면서 봐야 될 핵심 이슈나 변수들은 어떤 걸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까요? 뭐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골디락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골디락스라고 하는 거는 뜨뜻미지근한 경제에 풍부한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좋아지면서 유동성이 풍부할 때가 주식시장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고 얼마 전에도 뭐 나스닥에 빠지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거든요. 뭐냐면 경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빠른 속도로 좋아지니까. 그러면은 풍부한 유동성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은 미국의 물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에 뭔가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요? 백신 관련돼서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고 그리고 역시 실적인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는 유동성이고 하나는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그 펀더멘탈을 끌고 가는 건 실적이니까 그 두 개를 중요한 팩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가 올라갔던 요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가에 대한 우려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원자재 가격이거든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보면 좀 꺾였잖아요. 꺾였고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가 오기까지 늘 미국이 걱정했던 건 디플레예요. 한 번도 물가를 걱정한 적이 없어요. 물가를 걱정한다고 하면 전 세계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에 물가가 올라가는 걸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디플레였죠. 물가를 2% 이상 올리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몇 개월 사이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물가가 좀 올라가 오버슈팅 하더라도 왜 그럼 페드가 평균 물가제 얘기를 했냐면 물가가 좀 오버슈팅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물가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딥사이트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핵심 이슈와 또 6월을 준비하면서 여러 인사이트들을 들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조금 걱정이 단장님 시각에 비하면 조금 더 앞서갔다라는 생각을 듣고요.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6월 투자에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딥사이트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창훈 자금운용단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